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바라봐 볼게요. 3월달 금리 인하. 이게 사실은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3월달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일단 볼게요. 우리가 좀 이제 금리 인상을 많이 볼 때 참고한 사이트죠. 페드워치. 자, 일단은 뭐 이거 지났고 1월 31일 이번 달에 다다음 주에 있을 1월 달 FOMC에서는 금리가 이제 동결이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3월 20일 날 하는 이제 FOMC인데 보시면 현재 지금 커런트가 525에서 550, 5.25에서 5라는 뜻이에요. 이건 BPM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레이트니까 이 24년도 3월달 3월 FOMC에서는 525, 550이 550에서 525로 말 그대로 25bp 한 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70%, 그리고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7%인데 쭉 올라가다가 지난 1월 12일 날 한번 19%까지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26.7%.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월달 또 그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저도 경제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경제학과도 조금 문제긴 한데 항상 전제를 깔아요. 근데 거기서 작년에 월가든지 전 세계 증권사들이 다 틀려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 대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작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다들 전제를 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 틀려버린 건데, 지금도 또 똑같이 전제를 뭐라고 했냐면 일단 3월달 한번 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월달 일단 한번 한다. 한번 하고 뭐 그 이후에는 뭐 나중에 보고 하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게 또 막 꼬이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월 31일 FOMC 있잖아요. 1월 달 FOMC가 30일부터 31일 날 있습니다. 1월 달 FOMC가 딱 끝나면은 이거 그래프 확 바뀝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그냥 단순히 현재까지만 나온 이런 저항들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1월 FOMC가 딱 끝나고 어차피 3월 달이잖아요. 3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한 달 생, 그리고 3월 달도 거의 20일, 거의 한 달하고 20일 정도에 대한 이 기간 동안에 이 그래프 바뀔 겁니다. 동결로 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얼마 전에 그 중앙은행장들 모임도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도 갔다 오셨었고 전반적인 그림을 이제 얘기를 듣고 오셨겠죠.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은 본인의 사견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리 인하는 6개월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 한 6개월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만일 3월달 금리를 인하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실은 이제 갭차가 줄긴 줄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지금 연준이 1월달, 3월달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금 한국은행도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려면은 연준이 좀 내려주고 우리가 그대로 홀드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올리고 연준도 내리거나, 아니면 연준이 그대로고 우리가 올려버리는 상황인데, 올리는 건 아니고 올리는 건 끝났고 이미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동결인데 연준이 일단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부터 6개월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3분기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그야말로 4분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4분기 정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나라의 중간에 뭐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조금 뭐 빨라지거나 그럴 수는 있긴 있겠지만, 일단 제 전체적인 뷰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준은 일단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만일 올해 한 번 더 한다 했을 때는 2월 달. 그러니까 저의 이게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나리오 1, 금리 인하 시나리오 1번, 올해 말 1회 한다고 했을 때는 전 9월. 근데 2번 2회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9월 하고 그다음 12월. 저는 이렇게 봐요. 현재까지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는 1회 한다고 했을 때는 9월 달에 한번 할 것 같고, 2회 한다고 했을 때는 9월과 12월 할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일단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월에는 뭐 넘어가는 거죠. 1월 달은 정의 붙어 있죠. 이코노미 프로젝션이라고 플랫, 그러니까 달에 12월 달에 근데 그 3월 12월 달 나왔던 그 점도표에 나왔었던 그 달에 회의록, 의사록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전혀 생각이 없다. 지금은 아무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CPI가 한번 튀었죠. 근데 튀는 거야 뭐 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정도는 더 닷플러스를 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월 달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쨌든 1월 달 이번에 발표되는 FOMC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멘트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3월 금리 확 역전이 될 겁니다. 3월 달까지 더 이제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국 대선이요. 미국 대선이 11월 달 4일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FOMC 하기 그 며칠 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1월 달은 안 건드리고 11월 달 안 건드리고 12월 달도 제가 봤을 때 좀 지금 현재로서는 건드리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달 전인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게 9월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월 달이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뒤쪽으로는 안 될 것 같고 3월 달로는 다플라 12월 달 다플라 발표가 되고 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 회의록에서 나온 얘기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요만큼 높다는 거. 그래서 일단 한번 11월 1월 달 거 보고 나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 번 정도 더 동결하겠다라는 심리가 가면서 3월 달에 만약 동결로 가잖아요. 3월 달 동결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뭐 특별히 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 여름 시즌 때도 부담스럽게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반기가 지나고 나서 보겠지만 가능성은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율 떨어지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 3월과 이 6월 달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일 타이밍상으로 시기상으로 적절한 게 지표 좀 떨어지고 지표 좀 안정 잡고 그리고 대선 좀 빠지고 이거랑 제일 적절한 시점이 9월 정도로 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제가 일단 올해 한 번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9월 달이 유력하고 만일 중간중간에 다플러스를 발표하거나 연준이 어떤 멘트를 할 때 올해 두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9월과 12월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일 세 번째 상황은 사실은 제가 없을 거라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시나리오는 현재까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번 정도 할 것 같고 9월에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두 번을 하는데 9월과 12월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매번 FOMC 할 때마다 금리 또 올리려나 계속 위쪽으로 올릴 것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25bp 올리냐, 50bp 올리냐, 75bp 올리냐, 좀 덜 올렸으면 좋겠다. 많이 올리면 시장에 부담이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내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괜찮아요. 내릴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시장 확 올라가죠. 그러다가 말 안 내렸어. 그랬으면 잠깐 좀 시장 좀 쉬겠죠? 그러다가 또 그 다음 FOMC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FOMC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막 들어서 시장이 확 올라가. 그러다가 안 하면 또 꺾여. 그러다가 야 9월달은 진짜 할 것 같아.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9월달 했어. 그럼 그 효과로 쫙 올라가다가 11월이나 한번 10월 11월쯤에 한번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또 나오죠. 그리고 게다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9월달로 또 유력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QT 양적 긴축이요. 양적 긴축을 당분간 이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이어갈 것 같아요. 양적 긴축을. 연준 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지금 전반적인 연준의 어떤 그런 그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양적 긴축이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올 상반기는 이어져요. 네, 상반기는 이어질 걸 보고 있어서 그래서 6월달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할 것 같다. 그러다 보면은 양적 긴축을 끝내는 시점과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시점이 같이 발표를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딜레이를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9월로 본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 끝나는 시점과 금리 인하를 한 시점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고 시장이 확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확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갈 게 아니고 어차피 또 다음번에 기대감을 또 줄 거기 때문에 떨어져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또 올라간다. 그랬을 때 또 올라가고 나서 또 이제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했다. 그럼 또 떨어진다.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사야 된다. 근데 이걸 트레이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리 인하 할 것 같아라고 쫙 올라간다. FOMC 이전에 일부 매도. 그럼 떨어지겠죠? 매도한 거 다시 매수. 쭉 올라간다. 그 다음 FOMC 전에 또 매도. 그리고 기다렸다가 밀리면 다시 매수. 쭉 올라간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발표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시장이 희한한 게 두 개로 될 수 있어요. 진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재료 노출. 많이 올랐으니까 좀 풀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당시 시장이 얼마나 올라가 있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이건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